여러분 안녕하세요. 제8강에서 뵙게 되는 한승태입니다. 지난 7강까지 함께 파트 1을 마무리하셨고요. 오늘 8강부터 나머지 강의들을 통해서 이제 파트 2를 같이 점검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 2는 사실 누구나 인정하는 리스닝 4개 파트 중에서 최고의 난이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3, 4가 조금 어려워졌다, 뭐 그래픽 문제나 아니면 이 임플라이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8, 3, 4의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8, 2한테는 좀 안 되죠. 그러니까 리스닝 4개 파트 중에서 그래도 난이도,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은 어느 달에 시험을 보러 가도 결국 8, 2가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25개밖에 되지 않는데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3, 4를 합해서 5개 아니면 6개를 틀렸는데 파트 2에서만 한 7개 틀렸다. 이런 분들도 사실 주위에 되게 많으시거든요. 3, 4 합해서 69문제인데 거기서 한 5, 6개 틀린 것 같은데 2에서만 한 6, 7개 틀린 것 같다. 파트 2를 좀 잡긴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난이도이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목표 점수로 올라갈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그 몇 문제가 꼭 파트의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발목을 딱 잡아서 원하는 점수를 받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 그 첫 번째 파트의 강의에서는 기본 다지기라는 제목으로 파트 2 과연 어떻게 듣고 어떻게 풀고 어떻게 리뷰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좀 하고요. 그 기본 다지기 틀 안에서 교재에 나와 있는 실전 연습 중에서 1번부터 10번에 있는 질문들을 이용해서 그 연습을 같이 좀 병행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3가지의 소제목을 적어 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파트의 문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론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파트를 시작하는 첫 번째 강의니까 파트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 하는 문제 구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더 중요할 수도 있는 파트2를 풀어놓은 후에 리뷰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짜 탄탄한 기본기를 좀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앞으로 남은 강의를 쭉 진행할 수 있도록 정말로 기본 다지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출발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파트2 문제 구성 먼저 보죠. 딱 3가지 형태죠.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사 의문문들, 그리고 일반 의문문들, 그리고 의문사 의문문도 아니고 일반 의문문도 아닌 것들 그냥 묶어서 걔들은 그냥 기타 의문문,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의문사 의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의문사로 시작하는 퀘스천이에요. 너네 집 어디니? 언제 거기 갈 거야? 어떻게 오셨나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WH나 how로 시작하는 퀘스천들이죠. WH, 뭐 when, why, where, how, which, what, 이런 것들로 가는 것들을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알고 있고요. 일반 의문문, 뭐 팔두 강의 중에 정확하게 조목조목 다루겠지만, 일반 의문문이라는 건 굵직하게 조동사나 비동사로 시작하는 퀘스천들을 일반 의문문 이렇게 얘기하죠. 조동사로 시작해서 뭐 can you, 아니면 뭐 did you, have you, 뭐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들. 비동사로 시작하는 퀘스천들, is she, 뭐 이렇게 가는 것들. 부정의문문도 잘 아시죠? 원래는 조동사나 비동사로 시작하는 퀘스천이었는데 그 조동사에 not을 붙여서, 그리고 비동사에 not을 붙여서 만드는 뭐 isn't she, aren't they, didn't you,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문사를 포함하고 있는 일반 의문문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기타 의문문인데, 기타 의문문에 들어가는 건 의문사 의문문이 아니고 일반 의문문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타 의문문의 대표적인 형태로 여기 적어놓은 선택 의문문, 아니면 부가 의문문도 알고 계시죠. 평서문 형태로 쭉 가다가 뒤에 꼬리가 딱 붙잖아요. 너 저 영화 봤지? 그치?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평서문이 의문문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평서문은 퀘스천, 의문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묘사를 하자면 파트는 딱 3개다. 의문사 의문문, 일반 의문문, 그리고 평서문을 포함한 기타 의문문.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 의문문에 뭐가 있냐면요, 제안이나 제공, 요청의 의문문도 있거든요. 뭔가를 제안하는 거. 오늘 수업 끝나고 나하고 영화 한 편 볼래? 뭐 이런 거. 우리 공항 갈 때 택시 타고 갈래? 이렇게 제안하는 거. 제공하는 것도 있죠. 제가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요청하는 건 이거 복사 20장만 해다 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기타 의문문. 출제되고 있는 문항수는 매달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의문사 의문문이 12개, 그리고 일반 의문문이 부정 의문문 포함해서 5문제 정도가 평균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8개 기타 의문문으로 구성돼서 파트의 25개의 문제를 구성합니다. 다음은요. 파트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파트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럼 뭐 파트에 꼭 문제를 풀어나갈 때라기보다는 파트의 최종적인 거,
final goal, 최종 목표는 뭐냐 하면 질문을 듣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당연하겠죠? 질문을 듣고 나서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근데 이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건 그 질문이 우리말로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어야, 이게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알아야 그게 이해를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나요? 질문을 3번 들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요. 질문을 들었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면. 그럼 질문을 듣고 나서 질문이 무슨 말인지 안다는 건 이 질문이 우리말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무슨 말인지 아는 거고, 질문을 연속해서 3번 들었지만 이게 도저히 우리말로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파트2의 최종적인 골은 뭐다?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의미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이해해 나가려는 연습을 해 나가는 게 파트2의 최종적인 골인데, 그 강의실에서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만나는 게 아니라 실제 학원 강의실에서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파트2에 나와 있는 질문을 아무거나 땅 음원을 재생시켜 드리면 그 질문이 땅 끝나자마자 강의실이 반으로 딱 쪼개져요. 뭐 강의실이 쪼개지진 않겠죠. 강의실이 쪼개지면 되나요? 강의실에 계신 그 분들이 반으로 딱 갈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갈리는지 아시겠죠? 질문을 딱 들려드리면 강의실이 쫙 갈라지면서 그 질문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 못하는 사람으로 쫙 하고 나뉘죠. 그러면 아니 어차피 소리는 똑같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강의실 위에 스피커가 되게 많거든요. 그 스피커에서 똑같은 소리가 쭉 하고 질문이 떨어졌는데 그 강의실은 그 질문을 이해하는 사람, 이해 못하는 사람으로 쫙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으면 이해한 건가요? 그걸 들었는데 듣고 나서 그게 우리말로 무슨 말인지 알면 질문을 이해한 거고, 응? 그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들었는데 우리말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이해가 안 된 거고. 그래서 파트2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 제일 좋지 않은 습관,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은 내 귀로 들어왔던 그 질문, 표현을 그대로 영문으로 되뇌이는 거. 이거는 빠르게 없애셔야 돼요. 질문을 듣고 나서 질문을 영문으로 되뇌이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말로 한 번의 의미를 잡아나갈 수 있는 힘이 뚝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파트2가 굉장히 매력적인 건 질문이 짧던 길던 뭐 어렵던 쉽던 간에 문제하고 보기 사이의 인터벌이 항상 똑같이 잡혀져 있다는 거거든요. 파트2의 모든 25개의 문제가 질문이 길다고 시간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질문 짧으면 시간 조금 주고 그런 게 없이 어떠한 질문이 나와도 질문과 보기 사이의 인터벌은 완벽하게 편집이 된 채로 실전에서 나오죠. 그래서 질문이 끝나고 나면 정확하게 0.8초 후에 A 하고 치고 나오고, A에 해당하는 그 첫 번째 보기는 A 끝난 정확하게 0.6초 후에 빵 하고 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A 보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0.8초 후에 B, 0.6초에 해당 보기, 다시 0.8초 후에 C, 0.6초에 띵,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때 약 5초 정도의 인터벌이 있죠. 이땐 여유가 좀 있죠. 그러니까 파트2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 결론 3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 결론은 질문이 끝난 후에 A에 해당하는 보기가 나오기 전까지 질문을 이해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시간이 1.89초밖에는 주어지질 않겠죠. 사실 파트2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건 딱 한 가지 케이스예요. 질문을 듣고 나서 그 질문의 미닝이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하려고 막 이해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중간에 A가 귀로 쑥 들어와서 쓱 들어오게 되면 이럴 때 기분이 제일 나쁘다니까요. 언짢고. 막 머릿속으로 질문을 하나 정리하고 있는데 A 딱 들어오고, A를 막 정리하는데 B 또 들어오고, 그러면 되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누구나 원하는 파트2는 A에 해당하는 첫 번째 보기, 그러니까 A가 나오기 전까지가 아니라 A에 해당하는 그 첫 번째 보기가 나오기 전까지 질문을 이해한 상태에서 보기를 듣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러면 질문이 여기서 끝나고 A에 해당하는 첫 번째 보기가 나오기 전까지 내가 이 질문을 이해하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고작 1.8에서 1.9초겠죠. 지금 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야, 왜 1.89초야? 0.8에다가 0.6 더하면 1.4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1.4초죠. 근데 그 사이에 A를 읽어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A를 읽어주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ETS에 있는 성우들은 A를 무조건 둘 중에 하나로 읽거든요. 조금 길게 읽는 사람도 있고 조금 짧게 읽는 사람도 있고, 조금 길게 읽으면 A, 짧게 읽으면 A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A 0.5초예요. A 0.4초. 그럼 그 시간을 다 더하면 1.4초에 0.4 또는 0.5가 더해지겠죠. 그럼 1.89초요. 설마 A를 성우들이 이렇게 읽지는 않겠죠.
A 이렇게 읽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1.89초. 근데 그 8초에 나오는 질문이 25개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시작돼서 질문이 이렇게 쭉 끝날 때까지 재생되는 이 음원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질문이 시작돼서 질문이 끝날 때까지 그 나오는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생되는 길이. 그게 25개 문제에 평균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놀랍게도 2.3초에서 약 2.4초 사이가 나옵니다. 질문이 재생되는 평균 길이. 짧은 건 1.5초짜리도 있어요. 제일 긴 건 3.5초짜리도 있고. 질문이 길이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짧게 나오면 1.5초짜리도 있고 3초 조금 넘어가는 것도 있고. 선택 의문문 중에서 긴 거 우뜨뜨뜨뜨뜨뜨뜨 or 우뜨뜨뜨뜨 이런 거 계산해 보면 한 3.5초 되거든요. 근데 그 평균을 내보면 average가 한 2.34초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2.34초짜리 평균 되는 질문을 듣고 그 질문을 1.89초 안에 이해하려면 절대적인 순발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영문을 되뇌이면 주어진 1.89초 안에 질문의 미닝을 우리말로 이해할 수가 없겠죠. 2.3초짜리 질문을 듣고 나서 들은 질문을 그대로 머릿속으로 영문으로 한번 되뇌어 놓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우리말로 잡을 때쯤 되면 보기 B쯤 나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하면 질문이 끝난과 동시에 의미를 한 번에 우리말로 잡아나가려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이 질문을 그냥 되뇌이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쭉 빨아들여서 한 번에 우리말로 빠바방 치고 나가는 그 연습이 필요한데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연습을 좀 같이 해보려고요. 제가 실전 연습에 나와 있는 질문 10개 먼저 정리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1번부터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의미를 한 번에 우리말로 소리 내서 한번 뱉어나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쭉 듣고 나서 이렇게 한번 해요. 지금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조금 소리 키우실 수 있나요? 지금 계신 곳에. 뭐 요만큼의 소음도 허용되지 않는다 하면 할 수 없지만 약간의 소음 정도는 여기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은 진짜 소리 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들려드릴 테니까 그 들은 질문을 영문으로 따라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들은 질문의 미닝을 한 번에 우리말로 잡아나가는 연습을 한번 해봐달라는 말씀이에요. 쭉 듣고 나서 그대로 왕 이렇게 한번 치고 나가시는 겁니다. 자, 가지요. Number 1. 중요한 건 뭐라고요? A에 해당하는 첫 번째 보기가 나오기 전까지 질문이 우리말로 잡혀야 돼요. 근데 그게 2초도 채 안 되는 1.89초라는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쭉 빨아들여서 한 번에 잡아나가는 연습을 하셔서 오늘 강의가 딱 끝나면 이게 뭐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이게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는 뭐 기본적으로 좀 알겠다.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뭐 요거만 정확하게 잡아 놓으시면 남아있는 2 강의를 들으면서 확실히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갑니다. Number 1. 영문을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듣고 나서 이 질문의 우리말 뜻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하는 거니까. Number 1. Who made the salad? 이거 뭐야 끝났어? 너무 짧아서 정신 못 차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다시 한 번만. Number 1. Who made the salad?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 Number 1. Who made the salad? A. Made 이 A에 해당하는 첫 번째 보기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말로 완벽하게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정확하게 들으면 이게 아마 전기토익에 나올 수 있는 제일 짧은 질문일 겁니다. 이거 한 1.3초도 안 될걸요? Number 1. Who made the salad? 누가 이 샐러드를 만들었어? 이렇게 잡아놓고 보기 A가 나올 수 있게 이런 준비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Number 1. Who made the salad? 누가 샐러드를 만들었니? 누가 이 샐러드 만들었어? 이렇게 해놓고 A, maybe John did 하고 나와 있으면 이렇게 잡아놓고 하는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한데 어떤 연습이 필요하다는지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질문 9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A little practice라고 써놨으니까 가볍게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질문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말로 소리를 내보시는 거예요. 자, 바로 출발할게요. 준비되신 거죠? Number 2. 넌 들어와라. 난 이 질문을 쭉 듣고 나서 이걸 그대로 들은 걸 영문으로 되뇌이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걸 듣고 나서 이 질문의 미닝을 한 번에 우리말로 소리 내서 뱉어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세요. Number 2. when will Adam get here? 소리를 한번 내보시라니까요. 거기 계신 데서. 다시요. Number 2. When will Adam get here?
Adam이 언제 여기에 오나요? 이렇게 잡아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When will Adam get here? 이걸 듣고 나서 When will Adam get here? 이게 뭐지? When will Adam?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When will Adam get here? Adam은 언제 여기 도착하나요? 이렇게 잡아놓으실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죠. 진짜 도전하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세요. 도전! 자, 가본다.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리뷰할지 우리끼리 약속할 테니까 일단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들으면서 한 번의 의미를 우리말로 잡으셔야 돼요. Number 3. Which course do you find more enjoyable? 어떤 코र्스가 더 재미있니? 즐겁니?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Which course do you find more enjoyable? 너는 어떤 코र्스가 더 재밌다라고 발견했냐? 뭐 좀 이상하잖아요. 이 do you find 이런 문장에서 쓰는 do you find는 그냥 do you think 하고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수업을 두세 개 이상 듣나 보죠. 그러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코र्스가 more enjoyable, 더 즐겁다고 더 재밌다고 생각하니? Which course do you find more enjoyable? 어떤 코र्스가 더 즐겁다고 찾았니가 아니라 어색하잖아요. Do you find? Which course do you find more enjoyable? 그러니까 어떤 수업이 더 재밌어? 이렇게 잡아놓고 A를 들을 준비를 하셔야지. 이게 A가 막 쭉 흘러나오는데 내 머릿속에서 Which course do you find more enjoyable? 어떤 코스를 A 이미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연습이 꼭 잘 되셔야 돼요. 자, 4번 한번 가보죠. Number 4. 자, 도전입니다. 다시. Number 4. Will he attend the seminar today or next week? 그는 세미나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Number 4. Will he attend the seminar today or next week? 그러니까 그가 세미나에 오늘 참석하나요? 다음 주에 참석하나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가. Number 4. Will he attend the seminar today or next week? 난 왜 이게 will you로 들리지? 걔가. Number 4. Will he attend the seminar today or next week? A. That's 이렇게 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A에 해당하는 요 보기가 나오기 전까지 이 질문이 우리말로 잡히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질문을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보기를 듣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질문이 우리말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보기 세 개 열심히 들은다고 정답이 나오진 않겠죠? 그럼 큰일이죠. 질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보기 열심히 들으면 답이 나오나요? 질문을 정확하게 우리말로 잡지 못하면 보기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정답을 찾을 수 없는데 그래서 결국 그 질문을 잡아나가는 힘이 만들어지셔야 된다고요. 자, 하나 더 가보지요. 갑니다. 바로 소리 조금만 키우세요. Number 5. What's the address of your office? 너네 사무실 주소 뭐냐?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어야 돼요. 되고 계신 건가요, 지금? Number 5. What's the address of your office? 너네 사무실 주소 뭐야? 이렇게까지 잡으시고 What's the address? 이렇게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요. 자, 요걸 좀 잘 잡아놓으셔야 될 때 어떤 느낌인지. Number 5. What's the address of your office? 너네 사무실의 주소는 뭐냐?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 5개만 더 가볼 테니까 그 느낌을 여러분 걸로 좀 만드셔야 돼요. 알겠어. 이렇게 들어야 되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렇게 가보셔야 돼요. 자, 6번 갈까요? Number 6. 소리 진짜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만해라. 자, 소리 내면서 갑니다. Number 6. Could I borrow your car tomorrow? 야, 내일 네 차 좀 빌릴 수 있냐?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Could I borrow your car tomorrow? 내일 당신 차를 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잡아놓고 가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Could I borrow your car tomorrow? 자, 하나 더 도전이요. Number 7. 이 생각처럼 안 되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다 잘 되진 않아요. 그게 뭐 처음부터 다 잘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강의를 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힘을 만들려고 우리가 함께 하는 거니까. 자, 방법은 정확하셔야 돼요. 일단 되뇌 있는 습관은 없어야 되고. Number 7. Has Sandra visited your apartment yet? 산드라가 너네 아파트먼트 방문했니? 이렇게 가신 건가요? Number 7. Has Sandra visited your apartment yet? 그러니까 산드라가 너네 아파트 이미 방문했어? 뭐 이렇게 잡아놓으셔야 돼요. 이 의문문에 나와 있는 이 yes은 사실은 해석이 정확하게 되려면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이미 또는 뭐 벌써의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사실 question man 뒤에 있는 yes는 해석 안 해도 크게 문제 없죠. 산드라가 당신의 아파트를 방문했나요? 산드라가 이미 당신의 아파트를 방문했나요? 차이가 없잖아요. 점심 식사하셨나요? 이미 점심 드셨나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질문의 뉘앙스에 조금의 혜택을 보탬을 주긴 하지만 얘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 Has Sandra visited your apartment? Has Sandra visited your apartment yet? 크게 차이 없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들을 때 순발력을 더 키우려면 의문문 마지막에 있는 yet 같은 거 빼고 의미를 잡아나가는 게 사실 조금 더 순발력이 생기긴 합니다. Has Sandra visited your apartment? 여기까지예요.
Has Sandra visited your apartment yet? 부정문에서 쓰이는 yes은 아직의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아직 보고서를 끝내지 못했다. 의문문 맨 뒤에 있는 yes은 아직이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이미 또는 벌써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Has Sandra visited your apartment yet? 자, 이제 3개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도전해 보시죠. Number 8. Doesn't Larry attend Sprewell College? Larry, 와, 이게 사람 이름 나오니까 이게 또 순발력이 떨어지네. 그냥 사람 이름 그냥 살려가세요. Number 8. Doesn't Larry attend Sprewell College? Larry가 스프레일 대학 다니지 않나요? 이렇게 가실 수 있나요? Number 8. Doesn't Larry attend Sprewell College? 아, 이게 컬리지 이름이야? 스프레일 학교 이름이 왜 이래? Larry가 스프레일 컬리지 다니지 않나요? 아니면 스프레일 대학에 다니지 않나요? 이렇게 잡아놓고 A 들으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Doesn't Larry attend Sprewell College? 자, 9번이요. 되게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2개만 더 해보세요. Number 9. Why has he taken a part-time job? 왜 그는 시간제 일자리,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나? 하나? Why has he taken a part-time job? 그러니까 왜 걔는 이 파트타임 일을 하나요?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Why has he taken a part-time job?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연습을 하다가 보면 되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분들이 이거 탁 놔버려요.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이렇게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사가 딱 나오면요. 이거 Y만 딱 캐치해요. 왜? 그리고 막 이렇게 오답 지우고 아닌 것 같은 거 막 지우고 왜 해당하는 답이 나와라. because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나?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뭐 어떨 땐 답을 찾는 것도 있겠죠. 대부분은 놓칠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형태로 요 질문의 일부를 이렇게 쪼개갖고 요거 가지고 앞에 있는 한 3단어 Has Sandra visited? 뭐 이런 거 Doesn't Larry attend? 뭐 이런 거 이렇게 조금 갖고 정답을 찾아나가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게 조금만 하다 보면 처음엔 조금 오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정체기가 와요. 그 다음부터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좋아지질 않아요. 맨날 풀면 오답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의문사 하나 듣고 나서 정답 찾을 수 있는 문제 나오면 정답이야 찾을 수 있겠지만 전기토익에 진짜 의문사만 들어서 다 정답 나오게 구성이 될까요? 질문의 일부 갖고는 도저히 정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거든요. 훨씬 많죠. 그래서 이 전체를 잡아나가는 연습을 잘 해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파일3로 넘어가서 이 빠르게 지나가는 두 사람의 대화문인 파일3를 듣기는 더 어려워지겠죠. 2에 나와 있는 2.34초짜리 질문을 한 번에 쫙 캐치해서 우리말로 의미를 못 잡고 가는데 이게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막 25초, 30초씩 떠드는 그 대화문을 들으면서 의미를 바로바로 잡아나가는 힘이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를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정석으로 진짜로 잡아놓으셔야 나중에 긴 대화나 긴 질문을 들을 때도 확실히 그 힘이 만들어지신다니까요. 자, 하나 더 가보지요. 자, 마지막이니까 오늘 거에서 마지막으로 바꾸는 거니까 씩씩하게 한번 가보시죠. Number 10. When are you planning to talk to the client? 너 언제 클라이언트랑 얘기하려고 계획하고 있냐? 뭐야, 네가 그렇게 빨리 해서 난 못했잖아. When are you planning to talk to the client? 너 언제 클라이언트랑 얘기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물론 해커스 교재에서는 조금 깔끔하게 하려고 언제 거기까 그냥 얘기가 아니라 논의할 계획이세요? 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아주 직역해서 잡으면 너 언제 클라이언트하고 얘기하려고 계획 중이야? When are you planning to talk to the client? 이렇게 잡아놓고 가셔야 돼요. 그 8투에서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8투에서 오답이 나오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는 질문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들었어요. 뭐야? 그럼 틀려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 더 있어요. 질문이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게 주어진 시간에 의미가 안 올라와서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 많이 있으시겠지만 분명히 문제 풀 때 틀렸거든요. 그럼 틀리고 나서 채점하고 나면 스크립 보지 않나요? 다? 그럼 스크립 딱 봤어요. 스크립 보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 여러 개 있으시죠? 뭐야? 이 질문 이 뜻이었어 이거? 나 이걸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 뭐야 이거 어렵지도 않은데. 이렇게 틀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이 질문이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 주어진 시간에 의미가 빠르게 안 잡히니까 보기를 들으면서 이게 막 믹스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다가 이렇게 딱 이건 것 같아서 막 이렇게 하는데 틀렸어요. 근데 스크립트 보니까 딱 알겠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이래서 틀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트에서 오답이 나온 건 이 오답 노트를 꼭 만들어서 오답 노트를 활용하실 텐데 지금부터는 리뷰하는 얘기입니다. 리뷰하는 스텝을 잠깐만 한번 보죠. 일단 문제 풀어야지 어떻게 해요? 파이트인데.
풀고 나서 채점하겠죠. 뭐 누구나 문제 풀고 나면 채점 먼저 하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채점한 후에 스크립을 봐야죠. 궁금하니까. 스크립 보면서 물론 그 스크립에는 영문 스크립 그리고 우리말 해석이 다 나와 있을 거고 그걸 보면서 사운드를 충분히 반복해서 듣죠. 질문도 보기도 그리고 밑에 있는 우리말 해석도 쭉. 그래서 나중에 이게 더 이상 듣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충분히 스크립을 보면서 반복해서 들었더니 나중에는 이 스크립 채워놓고 질문만 딱 들어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기 딱 들으면 이게 답이었지.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더 이상 듣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최종적인 단계에서 오답이 나왔던 문제는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오답 노트라는 곳으로 옮겨놓고 암기를 좀 해 나가는 걸로 약속을 하고 출발할 텐데 오답 노트는 어떻게 만드시는지 간략하게만 알려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줄은 4줄입니다. 써놓는 건 3줄이지만 여기는 한 칸 비웠다고 치면 4줄씩 들어가겠죠. 이렇게 4줄이요. 첫 번째 줄에 내가 틀린 그 질문에 영문 표현을 그대로 적어 놓습니다. 이건 뭐 딕테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서 적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스크립에 써 있는 걸 그대로 오답 노트에 이렇게 옮겨 적어 놓으시죠. 그리고 밑에 줄은 좀 빼놓으세요. 한 줄. 조금 이따가 리뷰하는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너무 촘촘히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줄에다가 그 질문에 우리말 해석을 적어 놓는 겁니다. 해설집에 다 나와 있죠? 해석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는 내가 틀린 오답은 써놓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대화 안 되는데 오답 써놓을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틀렸던 이 문제에 실제로 정답으로 나왔던 그 정답 보기를 적어 놓는 걸로 아시죠? 이거는 답을 암기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리뷰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특정 문제들은 이걸 딱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말 해석도 적혀 있으니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딱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뉘앙스로 묻는 질문인지 그게 약간 애매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그럴 때 정답 보기가 딱 눈에 보이면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누는 뉘앙스였구나 하는 그 질문의 정확한 뉘앙스를 잡아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 그렇게 적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를 내가 왜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오답이 하나 나왔다고 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사운드를 들으면서 쭉쭉 들을 거 아니에요? 이거 스크립에 쭉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쭉 들으면서 Has Sandra visited your apartment yet? 샌드라가 이미 너네 아파트먼트를 방문했니? A. About the lease. B. She's stopping by today.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stopping by 아니면 stop by, stop in, drop by, drop in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들르다란 표현이니까 she's stopping by today. 오늘 들를 겁니다. 아직 안 왔고요. 오늘 온다 그랬어요. 오늘 방문할 겁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럼 나중에 이걸 다시 들을 때는 이거 스크립 점검하고 다시 들어서 질문 들으면 의미가 바로바로 팍팍팍 꽂힌단 말이에요. Has Sandra visited your apartment yet? 어떤 경우에는 질문이 한 70%만 지나가도 질문의 전체 의미가 다 올라올 때도 있어요. Has Sandra visited your apartment yet? 그럼 이제 더 이상 듣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다 알겠으니까. 그럼 그때 이렇게 오답 노트에 옮겨 적어 놓으시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거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줄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줄이 보통 그 밑줄 쳐진 줄 수가 한 28줄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 4줄씩 쓴다고 치면 그럼 요거 하나 쓰고 바로 밑에 또 쓰기 뭐하니까 여기 한 칸 비운다고 치면 한 줄을 한 5개씩 잡아먹는다고 치면 최소한 5개는 쓸 수 있겠죠. 28줄인데 뭐 6셋을 쓸 수는 없을 거고 5개 쓰면 5, 25 그리고 한 3줄 남겠죠. 그럼 넉넉하게 쓰시면 한 5셋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한 페이지가 5개의 셋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나중에 리뷰하실 때는 그 한 페이지를 그대로 통째로 덮을 수 있는 다른 종이를 가지고 와서 얘를 이렇게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덮어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덮어놓고 주무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덮여진 종이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면 더 큰일이고요. 이걸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위에 영문 표현이 먼저 보일 텐데 그럼 그건 오답 노트를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예상하고 계신 것처럼 이 덮여진 종이를 밑에서부터 위로 살살 올리셔야 돼요. 어디까지 올리셔야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더 올리세요. 조금 더 올리세요. 여기까지 올리세요. 그래서 왜 아까 이걸 촘촘히 적어놓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는지 아시겠죠? 이걸 너무 촘촘히 적어놓으면 이 올릴 때 너무 신경이 거슬리니까 느긋하겠죠. 그럼 이제 우리말 표현만 나와 있네요. 산드라가 이미 당신의 아파트를 방문했나요? 라는 우리말 표현을 보면 이게 내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Has Sandra visited your apartment yet? 맞나? Has Sandra visited your apartment yet? 하고 이걸 싹 올려봤을 때 이게 맞아떨어지면 그게 이제 하나씩 리뷰가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기서 이게 내가 영어가 내 입으로 잘 안 나오면 그건 리뷰가 안 된 거고 이게 그대로 Has Sandra visited your apartment yet? 툭 튀어나와서 맞으면
됐다. 그럼 위에 또 올리시죠. 그럼 위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도 올려서 우리말 표현까지만 가고 이 표현을 딱 보면 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내가 영문으로 튀어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리뷰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죠. 파트2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그 질문을 되뇌이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의미를 한 번에 우리말로 잡아나가려는 연습을 해 나가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고 그게 잘 됐으면 안 틀렸어요. 그 잘 됐으면 왜 틀렸겠어요? 맞았겠지. 그게 잘 안 돼서 오답이 나온 게 있으면 리뷰할 때는 스크립트 충분히 점검하시고 음원 충분히 들으면서 스크립트 내용 정리하고 최종적인 단계에서 오답 노트에 옮겨놓고 우리말 표현만 보고도 영문 가려진 상태에서 우리말 표현만 보고도 내가 이걸 영문으로 말할 수 있게 리뷰를 해나가시는 거. 이 두 개만 흔들리지 않으시면 2는 분명히 잡으실 수 있는데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 두 개를 완전히 크로스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이 두 개를 완전히 크로스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습관이 됐어요 이미. 일단 음원이 들어오면 들리는 음원을 그대로 영문으로 되뇌이면서 따라가는 게 습관이 됐다니까요. 그럼 쭉 들어오면 영문으로 살짝 되뇌놓고 무슨 말이지 하다 보면 A가 들어와요. 이건 뭐지? 하면 B가 들어오고 그러다 틀려요. 그러면 채점하고 틀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스크립을 쫙 펼쳐봐요. 뭐였어? 딱 펼쳐봐요. 깜짝 놀라죠? 아 이거야? 이거 왜 해석을 못했지? 이거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그리고 스크립을 이렇게 우리말로 써져 있는 스크립을 보고 몇 번 더 들어요. 한 2-3번 듣다가 된 것 같은데? 가요. 그리고 또 새로운 문제를 풀 때는 또 영문으로 되뇌이면서 따라가고 왜 틀렸는지 스크립 펼쳐놓고 확인하고 눈으로 이거 왜 자꾸 틀려? 어렵지도 않은데. 그렇게 하면 이게 두 개가 완전히 크로스로 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나요? 아니 이걸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한 번에 우리말로 잡아나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그게 안 돼서 오답이 나온 건 우리말을 보고 내가 이 정도 문장은 영문으로 말할 수 있게 리뷰를 해야 그게 문제를 풀고 리뷰를 하는 건데 이게 방향이 한번 거꾸로 잡히면 이게 아무리 연습해도 파트가 좋아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건 그 질문을 그대로 쭉 빨아들여서 한 번의 미닝을 우리말로 잡아나가는 거 그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개만 더 부탁드리면 오답 노트에 있는 걸 암기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소리를 내서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단어 같은 거는 이렇게 막 속으로 암기하잖아요. 왜 우리 도서관 같은 데 앉아갖고 막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단어 암기하지 않나요? 근데 문장을 속으로 암기하면 들을 때 순발력이 좋아지는 거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계속 내 입으로 또 내 귀로 박히고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내 귀에 박히고 내 입에서 실제로 소리가 나서 귀에서 다시 박히고 그게 굉장히 수십 차례 반복이 돼야 그 질문을 들을 때 의미를 한 번에 우리말로 잡아나갈 수 있는 힘이 실제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꼭 내셔야 되는 거고 하나 더는 이 발음 좋으면 되게 좋죠. 뭐 발음 좋아서 안 좋을 거 있나요? 하지만 파이터에서 발음보다 더 중요한 건 말할 때 속도가 실제로 그 질문을 녹음해 놓은 성우 정도의 속도가 나셔야 돼요. 아까 봤던 산드라가 이미 너의 아파트를 방문하지 않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가는 사람이 뭐였지? 방문 산드라가 이거 현재 완료 has pp have Sandra 3인칭 단수니까 has Sandra pp니까 has Sandra visited your apartment yet? 그 맞았어요. 그럼 리뷰 하나 많아요. 이게 나올 때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가 나와야 되냐면 최소한 이 질문을 녹음해 놓은 성우의 속도. Has Sandra visited your apartment yet?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내 입에서 나갈 때 Has Sandra visited your apartment yet? 이 정도로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할 때 꼭 소리를 내서 진짜 질문하는 것처럼 하시고 그리고 발음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말할 때의 속도. 그거를 잘 잡아놓고 가셔야 돼요. 오답 나온 거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오답 나온 거 나중에 오답 노트 이렇게 쫙 봐보세요. 그러면 과연 내가 틀린 이 질문에 내가 어휘를 몰라서 아니면 문장 구조를 파악을 못해서 틀린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없어요. 파이터에서 내가 틀린 문제, 와, 나 이 어휘 처음 보는 어휘인데, 와, 나 이 단어 뜻을 몰랐어. 이건 문장 구조가 왜 이렇게 복잡해? 이게 뭐야? 구조를 몇 번을 잘라야 돼? 이런 게 없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어휘들, 그냥 편안한 문장 구조로 나오는 질문을 듣다가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럼 그건 진짜 악착같이 암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같은 패턴이 나올 때 한 번에 우리말로 미닝을 잡아서 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차라리 모르는 단어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아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 암기하는 건 진짜 어렵지 않다니까요. 내가 의지만 있으면 계속 소리 내서 빠른 속도로 뭐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단어 한 50개 줬어요. 그리고 2시간 동안 다 외우라고 그러면 2시간 동안 다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50개 진짜 난생 처음 보는 단어 진짜 어려운 단어를 50개 딱 주고 2시간 줄게요. 암기해 오세요.
그럼 2시간 지난 다음에 암기 우리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누군데. 그렇죠? 그리고 하루 주무시고 일어나 보세요. 몇 개 기억 안 날까요? 한 3분의 1은 기억 안 날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걸 또 외우잖아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외우죠? 또 외우잖아요. 열심히 다시 외워요. 50개 단어를. 그러고 한 3일 지난다고 보시죠. 그럼 다 기억날까요? 안 나요. 그래서 또 그때도 4분의 진짜 안 외워지는 거 안 외워지거든요. 그럼 또 어떻게 하나요? 또 외우잖아요, 이거를. 또 암기하고. 그래서 얘들이 내 머릿속에 있는 롱텀 메모리 안에 딱 들어와서 이게 딱 자리를 잡아야 그게 진짜 내 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to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아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것들을 소리내서 암기하는 게 전혀 부담 없다는 자신감을 갖고 가셔야 파일2가 진짜 잡힌단 말이에요. 파일2는요, 진짜로 한 만큼은 그대로 올라와요. 파일2가 제가 볼 때 4개 파일 중에 제일 정직한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실력은 그대로 따라 올라오는데 중요한 건 그 노력이 우리가 오늘 언급한 이 정확한 방법대로 연습을 해서 노력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문제만 많이 푼 건지 그거는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남은 강의 같이 연습을 하신다면 분명 파일2 탄탄히 잡아놓고 834로 기분 좋게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8강은 여기까지 함께 마무리하시고요. 9강부터는 본격적인 문제풀이 같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